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작용이라는 거 보자. 자, 생명 시스템의 화학 작용에서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물질 대사야. 물질 대사인데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 불러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어.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물질 갖고 장난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럼 물질 갖고 장난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주 그럴싸한 물질을 아주 허접한 물질을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로 합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물질을 허접한 물질을 쪼개는 작용을 이별하다 할 때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주 허접한 물질을 그럴싸한 물질로 합치는 것을 우린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럴싸한 물질, 아주 큰 물질을 다른 말로 고분자라고 하는데요. 아주 허접한 물질을 저분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을 쪼개는 과정을 유식한 말로 분해라고 해요. 따라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저분자 물질을 아주 그럴싸한 고분자 물질로 합치는 과정. 이 합치는 과정을 좀 더 그럴싸한 과정을 표시한다면 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작용을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걸 바로 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고분자, 저분자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이 반응에서 어떤 에너지의 출입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고에너지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적은 상태니까 이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열을 발산시킨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발열 반응 이렇게 부르면 돼요. 발열 반응을 하고 또 반대로 이 저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적은 쪽에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만큼 에너지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안으로 흡수되니까 우리 이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라고도 불러요. 지금 준호는 책 페이지 못 찾고 있죠? 네. 160조입니다. 160조.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많은 고분자 물질, 에너지가 적은 저분자 물질이 있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 됐을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표시하면 기자가 돼요. 기. 그래서 이 고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고분자 물질을 다른 말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는 유기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을 반대로 무기물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기물, 무기물은 에너지 관점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뭔데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작용이 바로 이화작용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반대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자 물질, 무기물이겠지.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그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화작용,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물질 대사는 결국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반응이니까 이것을 물질 대사 대신에 에너지 대사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같은 뜻입니다.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 같은 뜻이야. 똑같은 단어 쓸 수 있습니다. 물질 대사는 이화작용, 동화작용. 에너지 대사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이화작용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이화작용의 대표 예가 세포호흡이 있어요.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 C6H12O6 포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거를 CO2와 H2로 분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ATP를 얻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기물이고 CO2와 H2가 무기물이겠지. 이렇게 유기물을 CO2와 H2 같은 무기물로 이렇게 분해해서 원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세포호흡이고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라는 이야기야. 반대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광합성할 때 이 광자가 바로 빛광자라고 해요. 빛을 이용해서 뭔가 합성해 주는 거야. 즉 동화작용이라는 이야기지. 식은 반대예요. 위에 세포가 반대로 CO2와 H2를 반응시켜서 C6H12O6 글루코스 만들고 이렇게 산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지.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는 에너지가 적은 무기물이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많은 유기물이야. 또는 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될 때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 바로 빛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부족한 만큼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부족한 만큼 받아들인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장 속에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한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정의된다면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틀에서 정의된다면 결국은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다이렉트로 쓸 수 없는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물질 대사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첫 출발점은 바로 빛 에너지부터 출발해요. 태양 에너지 있지? 빛 에너지가 있고 이 빛 에너지가 탄소와 탄소 사이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또 원하는 형태로 바꿔요. 뭘로 바꿔? ATP로 바꿔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변화 과정을 다 추적해 본다면 처음에는 빛 에너지였었고 그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또 그 화학 에너지가 ATP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지. 이 과정을 다른 말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뭐야? 광합성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 에너지가 ATP, 우리가 쓸 수 있는 ATP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얘기지. 결론 내린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ATP는 첫 출발점은 바로 뭐야? 빛 에너지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화학의 에너지를 ATP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팔다리 움직임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화학 에너지 형태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선 많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어떤 화학 결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면 그 탄소와 탄소 사이에 어떤 화학 결합이 형성되면서 요 결합 속에다가 화학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낱개로 존재하는 CO2를 모아가지고 탄소 6개가 묶인 포도당을 이렇게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학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포도당 속에 저장하는 거지.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뭐고? CO2. 그래서 광합성 과정에서는 CO2를 가지고 포당을 만들고 6분자의 CO2를 가지고 또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당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를 다이렉트 이용하기 위해서 포당을 분해해서 6분자의 CO2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대사,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이 커다란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는 단어 써요. 에너지 대사라는 단어 대신에 물질 대사를 일반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화작용의 대표인 예가 세포, 동화작용의 대표인 예가 광합성.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자.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예를 든다면 여기 어떤 반응도 있다 치자. 이렇게 검은색 공이 있고 흰색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질이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으로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색깔 잘못됐네.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런 물질로 만약에 반응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반응이 쭉 한번 잘 봐봐요.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반응이 이 검은 것과 검은 것의 결합이 끊어지고요. 흰 것과 흰 것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이렇게. 결합을 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검은 거, 흰 거가 이렇게 낱개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로 이렇게 바뀌어.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존재하는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우리 이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고 해요. 활성화 상태라고 부르고 이 활성화 상태는 에너지가 대단히 큰 불안정한 상태야. 그 다음에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흰 거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생성으로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반응물이 이렇게 이거와 같은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활성화 상태를 거쳐야 되는데 활성화 상태를 가기 위해서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만큼의 에너지 이걸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를 불러요.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기가 에너지고요. 여기가 반응이야. 반응.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여기가 생성물. 그러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로 가지 않아.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선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일단 공급돼야 돼. 그래서 생성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만큼의 에너지를 바로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 우선적으로 공급돼야지 이 반응이 생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언덕이 없으면 이 반응물은 생성으로 저절로 바뀌겠지. 그럼 지구상에 이러한 반응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런 반응도 존재하고 생성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언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기본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높다면 그 반응은 매우 어렵게 일어나요. 그 반응 속도는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면 그 반응은 대단히 잘 일어나는 반응이야. 지금 내가 그린 이런 반응과 이런 반응이 있다 치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거. 이런 반응이 있다 했을 때 처음에 그렸던 요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지만 빨간색으로 표현했을 때 요 빨간색으로 그린 요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때? 매우 낮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흰색으로 그린 거에 비해서 빨간색으로 그린 것이 어때?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 생활적 관련 진다면 내가 여기 한 뭉치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산소와 결합시키면 불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다고. 이게 CO2가 X로 분해가 안 돼요. 이 종이가. 그러면 이 종이를 내가 CO2가 X로 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라이터를 꺼내서 불 붙여주는 거지. 그래야지 불이 붙어서 이게 분해될 수 있겠지. 그 라이터를 붙여주는 거. 이게 바로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분해되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밥을 바닥에 휙 던져놓고 그 밥이 분해될 때를 기다리려면 한 달 또는 2달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는 매우 쉽게 그런 밥 또는 뭐 음식물도 쉽게 분해된다는 이야기야. 바깥에서 분해된 거에 비해서 몸속에서 분해된 건 훨씬 더 잘 분해가 돼요. 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물질이 우리 체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우린 그러한 물질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효소에 대해서 한번 하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그러니까 이 A라 쓰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배사를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
선생님 촉매가 뭐예요? 촉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을 바로 촉매라고 해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촉매가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생체 촉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거의 하나의 특징은 바로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지. 여기서 또 하나의 주요할 점은 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로만 되어 있다? 아니야.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단백질 이외에 비단백질 부분이 있어요. 비단백질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효소는 구성물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나 pH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만 활성을 갖는 거고 온도나 pH가 맞지 않는다면 원래 효소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과 pH에 민감하고 우리 몸에서는 이 효소가 좋아하는 온도와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체온이라든가 몸의 pH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을 해줘요. 온도의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이 효소가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럼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이 효소 갖는 특징 중에 기질특이성이라고 있어요. 기질특이성이 있는데 이 기질특이성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 효소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효소와 결합하는 이 효소에 타깃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효소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효소가 뭐 기질 변화시키려면 이 기질이 효소에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 근데 한 가지 효소 가지고 5만 가지 기질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